5488님께서 옥순이 너무 불쌍하다고요? 에이, 여러분, 옥순씨가 불쌍한 게 1도 없어요. 옥순씨는 지금 인기녀 노래에 취해 있어가지고, 옥순씨는 불쌍한 게 없어. 옥순씨가 지금 3일차인데, 오히려 경수씨를 플러스 하려고 하잖아요. 3일차면 슬슬 노선 정리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한 명으로? 아니면 둘 다 좀 더 알아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옥순씨는 여기서 지금 내가 뭐 머리 아프고 힘들다면서 경수를 또 추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옥순씨 뭐 불쌍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옥순이는 싫으면서 너무 맞춰주면 성격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인기녀 놀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인기녀 놀이 어장 치는 거야. 그냥 어장 치는 거고 인기녀 놀이 하는 거지 뭐 없어요. 상철이한테 뭐 별로 관심도 없어, 옥수는. 오늘 상철 씨가 옥순 씨 불러내가지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대화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는 사실 솔직히 상철 씨가 광수같이 그런 남자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남자한테만. 상철 저 사람은 너무 옥순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남자한테만 저렇게 조금 뭔가 좀 하남자 같고 조금이라도 약간 우월해지고 싶어가지고 기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웃음소리부터 해가지고 표정 모든 것들이 자기의 뭔가 약점 같은 거 그거 드러날까봐, 본인의 약간 좀 부족한 게 드러날까봐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기를 쓰는 인간들 있잖아요. 엄청 애써가지고 자기 약한 모습 드러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그런 거 조금이라도 우월해 보이려고. 저는 그런 게 상철씨가 광수씨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상철씨는 그냥 사람한테 다 그러더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출연자인 옥순한테도 똑같아요. 상철씨는 그냥 상철씨 기질인 거야, 기질. 상철씨의 기질 성격. 상철씨가 오늘 옥순씨 불러내가지고 분명히 옥순씨가 상철씨 때 얘기했거든요. 나 지금 준비해야 되니까 잠깐만 대화하자고. 그럼 잠깐만 대화하는 게 맞잖아요. 상철씨는 자기밖에 몰라요. 충분히 이게 광수씨가 이따가 대화하자고 하니까 내가 옥순씨하고 좀 빨리 대화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광수씨하고 대화하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그런 것도 해가지고 기본적인 배려가 전혀 없고, 오직 상철은 지밖에 몰라, 지밖에. 그리고 그게 옥순한테도 적용돼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출연자한테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은 그 여자분을 먼저 배려하고, 뭔가 불편한 게 있나, 이 여자가 내가 좋아하는데 이 여자가 뭔가 나한테 뭔가 좀 불쾌한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뭔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상철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딱 계속 그냥 내 마음을 쏟아내기 바빠요. 근데 이렇게 상철씨 같이 이런 사람 마음을 받잖아요? 되게 위험해요. 상철씨 같이 이런 사람의 마음은 대가가 있어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조건부예요. 티는 내지 않지만은 함정 같아요, 함정. 내가 이렇게 딱 줬는데 받았어? 너 받았다? 하면서 확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설프게 여자분들이 못 모르고 상철씨가 되게 다정하네, 친절하면서 그 친절이나 다정함을 받다가 큰일 났나? 또 옥순씨가 분명히 준비해야 되니까 잠깐만 대화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옥순씨가 이것도 얘기했어요. 진지한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진지한 얘기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자고 했는데, 옥순씨 불러서 기억한다는 얘기가 현실적인 부분들 대화하자고 그러고, 상철씨가 현실적인 부분들 대화하자고 하는 거는 계속 옥순씨한테 압박하는 거예요. 너 나 좋아한다고 말해. 너 나 지금 내가 너랑 나랑 9살 차이고 장거리고 하지만은 이거 두 개 다 괜찮다고 말해. 이거를 확답을 계속 들으려고 계속 그냥 이렇게 옥순이 붙잡아놓고 하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광수 견제. 광수가 옥순하고 대화 못하게 하도록. 내가 옥순이랑 대화를 안 하면은 광수가 분명히 옥순이 불러내가지고 대화할 것 같으니까 그 틈을 안 주려고. 왜냐면 상철이는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가 꿀리는 거 알거든. 광수는 치과 의사 원장인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상철이가 지 자격지심 때문에 나 돈 잘 번다 계속 티내는 것도, 광수보다 내가 좀 더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거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지가 열등감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의 여유가 없으니까, 본인이 객관적으로 봐도 꿀리니까 계속 옥수씨 어떻게든 홀려가지고 판단력 흐리지게 해가지고 자기 선택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게 너무 비열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진짜 저는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최악. 상철씨가 내 약점은 장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옥순씨는 나는 부산이나 대구 도시 쪽을 생각한 거다. 장거리를 하더라도 부산이나 대구 그런 도시 쪽을 생각한 거지 막 내가 잘 모르는 시골 이런 완전 그런 곳은 난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이렇게 옥순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고흥 같은 곳은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옥순씨도 나는 부산이나 대구 같은 도시 쪽만 생각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상철씨한테 희망 고문해요. 여지를 줘. 고흥은 내가 가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떡밥을 주니까 이거 상철씨는 이거 내가 좀만 하면은 옥순이가 나한테 넘어오겠네 해가지고 이거 물고 계속 옥순씨한테 또 집착하는 거예요. 옥순씨가 나는 도시 말고는 못 가 이렇게 딱 선을 그으면 좋은데 옥순씨도 계속 여지를 줘. 그래서 옥순씨가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불쌍하지가 않아. 옥순씨가 계속
그렇게 떡밥을 주니까 본인이 피곤하면서도 계속 상철 씨를 받아준 것뿐만 아니라 선을 못 끊는다니까요. 3일 차면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선을 그어도 돼요. 근데 옥순 씨는 무슨 욕심이 이렇게 9살 연하한테 별로 관심도 없어서 이렇게 질질 끌고 있어? 인기녀 놀이 하려고 하는 거야. 딱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오늘 영자 씨도 그 얘기 하더만 옥순 씨한테 언니 상철 보던 광수 아니야? 이렇게 영자 씨도 대놓고 물어보더만 옥순 씨는 그 인기녀 놀이에 취해가지고 이제 3일 차인데도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옥순 씨도 저는 빌런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철 씨가 옥순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서울로 이주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이게 상철이가 너무 참 이 사람 비열하다 비겁하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 분명히 자기가 뭐 보트 운전 자격증도 있고 뭐 별의별 뭐 많다며. 그래서 뭐 이동해가지고 내가 뭐 거기서 일 구해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해놓고 갑자기 옥순 씨한테 내가 서울로 이주를 원하면은 어떻게 해주길 바라니. 이게 그 질문 자체가 되게 뭔가 구리잖아요. 그 옥순 씨 당연히 나 모른다 그러지. 네가 서울로 이주를 했을 때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이거 질문 이게 뭐야 이런 개똥 같은 질문이 어딨어. 그러다가 갑자기 또 상철 씨가 나는 미국 영주권 신청해놨다 라고 하면서 구구절절 얘기합니다. 미국 영주권 얘기 좀 이따 할 건데 갑자기 미국 영주권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당시에는 왜 하는지 몰랐지. 뜬금없이 미국 영주권 얘기하길래. 그래서 옥순 씨가 지금 그거 미국 영주권은 지금 그게 된 것도 아니고 지금 할 것도 아니지 않냐. 지금 바쁘기 때문에 이따가 얘기하자고 자꾸 이제 말을 나중에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철 씨가 옥순 씨가 바쁘다고 하는데도 계속 붙잡아 놓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광수가 말 걸까봐 광수가 옥순이 데려가가지고 얘기할까봐 그 예민하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조바심 나가지고. 아무튼 옥순 씨가 지금 바쁘다고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실적인 얘기 같이 진지한 얘기 말고 좀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물어보라고 하니까 상철 씨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또 현실적인 얘기 또 합니다. 장거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상철 씨는 머릿속에 다 자기 생각밖에 없다 보니까 옥순 씨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해도 장거리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 나오는 거고. 왜냐면 상철 씨는 한번 이런 생각이 들면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다른 생각 못 한다기보다 배려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나는 옥순이한테 장거리랑 9살 연하인 것도 괜찮다는 말을 들어야겠어. 이런 목적이 생기면은 그 목적이 될 때까지 다른 얘기는 못 하는 거지. 옥순이가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자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이렇게 줘도 자기 생각밖에 못 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거 보고 상철 씨는 광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저런 식이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오직 지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구나.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탁형 상철이가 현실적인 얘기라는 게 연하 받아줄 거 장거리 괜찮냐 나 좋다고 확답해줘 이 뜻인가요? 네 그렇죠. 나 좋다고 확답해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일을 그만두면 너가 나 먹여 살릴 거라고 얘기해줘. 이것도 깔려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한두 살 연하도 아니고 9살 연하가 내가 만약에 일 그만두고 너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면은 너가 나 먹여 살려야 된다. 나 육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후져. 너무 싫어. 근데 또 이런 상철이 같은 사람한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고 있으면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옥순도 진짜 너무 별로예요. 딱 봐도 못 끊어? 이걸 구구절절 대화를 계속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야 알아?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너 절로 가. 나 광수 씨랑 얘기해야 되니까 그만해. 이거 자꾸 누나가 얘기 들어주니까 짜증나게 딱 한 번 이렇게 정색 한 번 주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옥순 씨도 그냥 인기녀 놀이 취해가지고 듣고 있어. 그것도 옥순 씨도 참 진짜 9살 연하한테 이게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미혼도 아니고 돌싱들이 뭐 하는 거야 이게 기가 막혀. 그 얘기 듣고 빨리 끊어야 될 거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냐고 하면서. 또 옥순 씨가 9살 연하에다가 시골 내려가서 사는 거에 대해서 다 반대할 거라고 돌려서 이제 거절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옥순 씨가 9살 연상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대다수의 여자분들 있잖아요. 진짜 상철씨 믿고 고흥까지 가서 하면 고립된다. 상철이가 이렇게 막 이빨린 소리 해가지고 사탕 말린 소리 해가지고 고흥 가면은 뭐 내가 뭐 너 책임진다 뭐 이렇게 이 말만 믿고 고흥 갔다가 도망도 못 가고 뭐 어떻게 탈출해. 근데 이제 옥순 씨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상철 씨가 얘기하는 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대답을 확실하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옥순 씨는 내가 만약에 너 9살 연한데 너랑 같이 시골 내려가서 살면은 다 반대할 거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니까 상철 씨는 나는 아직 옥순 씨한테 확답 받은 게 없다고 하면서 계속 그 짧은 시간에 옥순 씨한테 대답을 강요합니다. 그 분명히 옥순 씨가 지금 잠깐만 된다고 했었는데 그 잠깐만이라는 시간에 자꾸 확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확답을. 근데 저는 이렇게 상철이가 조바심 내면서 옥순 씨한테 확답을 뭔가 이렇게 독촉하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들으면은 광수야 옥순이 나 좋아한대. 그러니까 광수 너 그만 들이대. 옥순이 힘들어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상철이가 집요하게 옥순 씨한테 빨리 너 지금 뭐 나 좋아하는 거냐 9살 연하 괜찮냐 장거리 괜찮냐 이거 괜찮다고 말해라. 계속 이렇게 대답 듣고 싶어 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옥순 씨는
자꾸 상철이가 계속 확답을 원하니까 무슨 확답이라고 하면서 또 어이없어하고 좀 계속 정 떨어져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 떨어지고 하면은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않아요, 옥순씨는. 그러면서 옥순씨가 이따가 현실적인 얘기는 이따가 하자고 하면서 정리하면서 옥순씨가 상철씨한테 그 마지막에 뭐 어떤 얘기 했냐면은 더 얘기하면은 기분? 한 다음에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정리하자고 마무리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옥순씨가 더 얘기하면 기분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미 옥순씨가 좀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다, 기분이 안 좋다, 지금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상철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만 얘기하자고 하는 거를 기분이라고 얘기했다가 좀 말을 이게 갑자기 뭔가 돌린 느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옥순씨가. 옥순씨는 지금 9살 연상인데 상철씨보다도 그러면은 사실 진작에 이제 좀 정리해야 되거든요, 아니다 싶으면은. 근데 자꾸 이거를 질질 끄는 게 이게 참 옥순씨도 문제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 아침부터 쉽게 답이 안 나오는 무거운 질문들을 해댄다면서 상철이가 배려 없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편한 거는 나를 배려해주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는 광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대화 마치고 나서 상철씨랑 광수씨 공연 거실에서 상철, 광수, 영철이가 셋이서 이렇게 대화 나눴거든요. 광수가 상철이한테 마음이 바뀐 거 있냐고, 마음 그대로냐고 그냥 가벼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광수가 상철이한테 뭐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냥 물어본 거죠. 상철이 뭐 제 마음속에 있는 원픽이 그대로인지 그냥 물어봤는데 상철이는 대화하고 나서 자기소개 이후에 계속 바뀌었다고 하면서 지금은 뭐 어쨌든 간에 뭐 누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대답을 해줬어요, 상철이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상철이가 광수한테도 물어봤는데 광수는 중간에 이제 영철이가 있으면서 영철이랑 갑자기 대화 주제가 넘어가서 대답을 못 해줬거든요. 일부러 상철이를 무시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대화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철 영자에게로 넘어간 거였어요. 근데 상철이는 무시당했다, 광수가 나를 견제하려고 일부러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무시했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광수님 마음 변화 있냐고 물어봤는데 광수가 대답을 이제 흘려버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철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거슬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티가 많이 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자기소개예요. 본인이 상철이가 마음에 안 들고 거슬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광수는 상철이를 생각 안 해요. 그냥 진짜 옥순이 스토커도 아니고 맨날 옥순이 저렇게 대화 시청하고 정말 상철이도 징하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별로 상철한테 그렇게 크게 경쟁 상대로도 생각 안 하고 별 관심 없단 말이지. 근데 상철이가 지가 이제 광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거슬려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하니까 자꾸 인터뷰할 때 광수를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철이처럼 이러면은 마음에 안 들어하고 거슬려도 돼. 상철이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은 거슬리게 행동하고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요. 형들 입장에서 보잖아요. 거슬리게 행동하고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 본인이 그렇게 행동해놓고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거슬리게 행동하면은 뭐 상처받을 게 뭐 있어. 본인 스스로 몰라? 애초에 처음부터 막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우월해 보이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같은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철이는. 그러면서 상철씨가 나는 도시에서 못 산다, 도시에서 살면 눈치 봐야 되고 사회에서 쓰는 가면 같은 것들을 써야 된다,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솔직하게 말도 못하고, 솔직히 저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광수한테 하는 말이래요. 광수가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라 가지고 눈치 보고 사회에서 쓰는 가면 쓰고 있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솔직하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또 인터뷰에서 광수를 까내리는 거죠. 근데 상철씨는 도시에 좀 살아라. 결국에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결혼생활 하는 것도 인간관계고 가면이 필요하고 눈치도 봐야 되고 하는데 상철이는 너무 정말 제가 어쨌든 뭐가 안 돼요, 상철이는. 저는 상철씨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우물랑 개구리 같은 느낌이에요. 인터뷰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우물 속에서 내가 왕인 거야.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상철이 아무것도 아닌데 좀 희한한 사람이네 이 정도인데 상철이는 본인 스스로가 최고인 거예요. 나는 내 나이 또래 치고는 돈도 많이 벌고 나사도 갈 거고 미국 시민권도 딸 거고 나는 정말 나 같은 사람 없다, 이렇게 정말 엄청 자기 자신을, 이거 뭐 자아가 비대한다고 하나요? 여태까지 나서 출연자들 중에 제일 자아가 비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상처처럼 이딴 행동 안 해요. 자기만 신경 써. 남 험담 안 해. 남을 까내리지도 않아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상철이랑 광수랑 비교가 많이 되는데 광수 보면은 여유가 있잖아요. 상철이를 뭐 욕합니까? 상철이 욕하는 것도 없잖아요. 광수는 상철이 욕하는 것조차 창피해. 얘랑 나랑 그렇게 그런 급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조차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광수는 자기가 이제 상철이도 훨씬 더 내가 여유 있고 괜찮은 사람인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그 상철이가 인터뷰에서 나는 광수하고 이렇게 불편한 상황,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고 먼저 말도 몇 번 걸었는데 광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나랑 대화가 안 됐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생치기가 났다. 근데 저는 여기서 광수는 아무 반응도 없고 심지어 상철이가 이렇게 자기를 견제하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몰라. 애초에 그냥 신경 쓸 존재라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몰라. 근데 상철이 혼자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야, 혼자서. 그리고 자꾸 광수가 나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랑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또 자기소개. 지가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광수도 나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따가 옥순이가 대화할 때도, 데이트할 때도 옥순한테, 옥순이 너랑 대화할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봐 겁난다고, 어떻게 얘기할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내가 옥순이한테 광수에서 헌담하기 때문에 광수도 똑같이 나처럼 옥순이랑 대화할 때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까봐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상철이는. 그리고 나서 광수랑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옥순이랑 있을 때 옥순이가 또 한가해 보이니까 또 시간 남으니까 대화하자고 하면서 옥순이를 붙잡고 데리고 나갑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그릇이 작나. 광수가 조금이라도 옥순이랑 대화할까봐 계속 붙잡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꿀린다는 거 아니까 옥순하고 광수하고 대화할 틈을 안 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틈만 나면 옥순이를 혼자 있게 안 두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상철씨가 시간 남으니까 또 대화하자고 하면서 옥순이 불러내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그 기껏 불러내서 또 얘기하는 게 장거리 얘기 또 해요, 또. 여러분, 근데 참 상철씨는 아침에 잠깐 대화할 때도 자꾸 장거리 얘기하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진지한 얘기하는 거에서 힘들어 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것도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상대방이 힘들어하면은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불편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괴롭혀? 여러분, 이게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피곤해하고 불편하면은 그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상대방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이 상대방 말을 듣는 게 그게 더 호감을 얻는 방법인 거죠. 근데 상철 씨는 정반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더 옥순 씨를 좋아하면서 옥순 씨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옥순 씨 말을 듣기는커녕 지 말하기 바빠요. 왜냐면은 광순 씨가 있으니까. 아무튼 상철이가 또 옥순이 불러내가지고 그 장거리 얘기를 또 꺼내면서 나는 직업에 제약이 있다, 합의점이 찾아지면 일 그만두고 이주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옥순 씨를 압박하거든요. 근데 이 합의점에 대해서 왜 지금 정해? 지금 아직 옥순하고 형커도 아니고 커플도 최종 선택도 안 했잖아요. 지금 이제 알아가는 중인 건데, 그리고 분명히 옥순 씨는 상철이 너밖에 없다, 나는 너만 좋아한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상철 씨는 계속 옥순이를 다른 사람을 못 알아보도록 엄청 뭔가 이제 가둬놓고 있는 거죠. 집착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현실 얘기하고 벌이 얘기하면서 내가 또래보다 많이 번다는 얘기하고. 여러분, 여자분들 특히 이성을 만날 때 남자가 자기가 지 입으로 내가 또래보다 많이 번다, 함정입니다. 그런 애들 걸으면 돼요. 과학이에요, 과학. 정말 많이 버는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애매한 애들 있잖아요. 애매한 애들. 30대 평균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천이나 쳐요. 그럼 한 4,200, 4,300 버는 애들이 내가 또래보다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봉이 또래보다 한 두세 배 많이 버는 애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연봉이 뭐 1억 가까이 되거나 30대인데 평균 연봉이 예를 들어서 4천이나 치는 연봉이 막 1, 2억 되는 애들은 그런 돈 얘기 잘 안 해. 그래서 벌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되게 짜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거르는 게 좋아요. 머릿속에 돈밖에 없으니까 돈 얘기 꺼내는 거예요. 이성한테 어필할 얘기가 돈밖에 없고 지가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없으니까. 돈 말고도 다른 거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충분히 뭐 취미도 있고 마음 자체가 다정하고 품이 넓고 그릇이 넓은 사람들은 돈 얘기 웬만하면 안 꺼냅니다. 돈 얘기 자체가 정말 짜치는 거니까. 구린 거니까. 근데 구린 인간들이 꼭 돈 얘기 하나 꺼내는 거다. 돈 얘기. 내가 뭐 얼마 벌어요, 내가 뭐 해놨어요, 내가 뭐 어디 오피스텔 뭐 주식이 뭐 있어요, 더 나가서 우리 부모님이 뭐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애들이, 그 짜친 애들이 그럼 믿고 걸러도 돼요. 그런 애들은. 아무튼 그렇게 벌이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나한테 오면 고금까지 내려오면은 일 그만두고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는 나중에 최종 선택을 하고 형커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 이제 그냥 썸 타는 단계, 알아가는 단계에서 나중에 뭐 만약에 일 그만두면은 나한테 와도 된다? 정말 함정 카드. 너무 위험하고, 이렇게 앞서 나가가지고 말로 꼬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상철 씨가 정말 쪼잔한 게, 내가 벌이가 좋으니까 일을 그만두고 나한테 와도 된다고 하면서, 근데 만약에 내가 그만두고 옥순이 너한테 가면은 너가 나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벌 수 있냐, 이렇게 또 반대로 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생각 들었던 게, 상철 씨가 벌이가 또래보다 좋은 게 아니다. 벌이가 또래보다 좋은 사람들은 이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일을 이렇게 내가 뭐 그만두고 너한테 간다, 그딴 소리도 못해. 내 일이 있고 내가 또래보다 벌이가 좋은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합니까? 대책도 없이. 저는 뭐 그만두면은 서울 와가지고 뭐 대안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보트 운전하는 거 그거 뭐 자격증도 있다 하길래 뭐 뭔가 대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대안도 없었던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출산 이후에 만약에 아기를 낳게 되면은 육아는 내가 할 수 있다, 경제활동은 옥순이 너가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미친 소리 아닙니까? 정말 올해 들은 소리 중에 제일 미친 소리가 상철이가 한 소리예요. 9살 연하가 일 그만두고 내가 서울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육아할 테니까 옥순 씨가 돈 벌면 돼요. 이런 천하의 미친 소리가 어딨어? 난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옥순 씨가 나는 내가 벌고 남자를 살림시킬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분이 아직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옥순 씨가 상철이한테 뭐 확답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상철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너도 있다 이 정도인데 무슨 출산하고 육아 얘기 나오고 무슨 경제활동 얘기 나오고 그딴 소리를 해요. 너무 앞서가는 거죠. 옥순 씨한테 확답을 들으려고 그냥 막 조바심이 나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가 이렇게 진지한 얘기하면은 옥순 씨가 이거를 좋아하겠지? 나를 더 마음에 들어 하겠지?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막 아무 소리나 떠드는 것 같은데 옥순 씨는 그러면 그럴수록 아 얘는 처음에 애구나. 얘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쎄함밖에 안 느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남자 뭐 무슨 뭐 옛날에 뭐 남자가 뭐 주부한다 이런 거 잠깐 그런 것도 있고 했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남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그게 매력이고 그게 또 가정의 평안을 줘요. 근데 남자가 육아를 하고 여자가 돈 벌어오고 별로 그게 좋지도 않고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없어요. 문제들 많이 생깁니다. 아무튼 옥순 씨가 나는 내가 벌고 남자를 살림시킬 생각이 없다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상철 씨가 그러면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옥순 씨가 내려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대화 자체가 이딴 대화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너무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심지어 돌싱들이 무슨 이런 대화를 하지? 지금 둘이 아직 최종 커플도 아니고 옥순 씨가 상철 씨한테 원피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음으로 내려가네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옥순 씨도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손도 못 긋고 이상했어. 아무튼 상철 씨가 내려오라고 하니까 옥순 씨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남자가 살림하는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9살 연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현명한 거지. 9살 연하인데 살림하는 거. 근데 이게 상철 씨도 본인이 9살 연하인 거 인지하고 있는데 양심이 없어. 그럼 창피하지도 않나? 그런 소리를 옥순 씨한테 하는 게 내가 뭐 육아한다?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닌데. 아무튼 이제 방법은 옥순 씨가 나한테 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상위 5% 안에 든다고 해서 또 이제 소득 과시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막 자기 월급 잘 번다고 돈 잘 번다고 과시하니까 옥순 씨가 영혼 없이 아 대단하다 이렇게 또 로봇처럼 반응해줬어요. 상철 씨가 계속 옥순 씨한테 기다 아니다 빨리 결정해달라고 도촉하니까 옥순 씨는 나는 3일차에 확신 줄 수 없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시청자로서 이제 볼 때 또 생각해볼 만한 거는 상철 씨가 말하는 상위 5%라고 하지만 상철 씨가 매달 양육비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상철 씨 말로는 양육비가 꽤 나간다고 많이 나간다고 했어요. 많이 준다고. 그러면 상위 5%가 아니라 상위 10%에도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전반적인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까지 생각하면은 상위 20%는 상위 30%에도 못 드는 거예요. 냉정하게 본다면은 매달 나가는 양육비가 적어도 거의 100만 원 정도 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철 씨가 말하는 내가 버는 돈이 상위 5%라는 얘기는 그냥 헛소리인 거죠. 카케 오늘도 3시까지 부탁해. 옥순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나. 똥을 사라는데 옥순이는 왜 사줄 것처럼 하나요? 옥순 평소처럼 만나던 남자 수준 보입니다. 서울 여자들 원래 저런 얘기하면 소개팅 도중에 나갑니다. 옥순 씨는 이게 방송이니까 지금 인기녀 놀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서울 여자분들 서울에 약간 좀 30대 이제 결혼 전역의 여자분들 있잖아요. 뭐 서울에 직장 다니고 상철 씨처럼 입고 오면은 커피 마시다 가요. 그냥 상철 씨 뭐 외모나 상철 씨 성향이나 성격 이런 거 떠나가지고 상철 씨처럼 입고 오잖아? 나랑 데이터로 만나기로 해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도 다 안 마시고 나갑니다. 저는 상철 씨가 기다 아니다 빨리 결정해달라고 옥순 씨 독촉할 때 그때가 이제 옥순 씨가 상철 씨를 안전하게 끝낼 수 있는 딱 그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해요. 상철아 너 너무 어리고 너 다른 사람도 알아봐. 나는 너랑은 아니야. 딱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었는데 옥순 씨가 3일차에 확신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여지를 또 남겼잖아요. 이게 옥순 씨도 뭔가 되게 좀 판단 미스한 거죠. 옥순 씨가 3일차에 확신 줄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상철 씨는 나는 다른 사람 보면 집중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2명 알아보면은 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옥순 씨를 은근히 또 압박하거든요. 옥순이 너는 지금 나 말고도 다른 사람 알아보는데 그거 재는 거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교묘하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순 씨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받아쳐요. 재도 된다고. 다른 사람 알아봐도 된다고. 여기선 그래도 되는 거니까 뭐 다른 사람 알아보라고 해서 딱 얘기해주는데 지금은 내가 욕을 먹어도 지금은 확답 못 해주면서 이렇게 딱 대화를 정리하거든요. 저는 상철 씨가 분명히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영숙 씨한테 알아보고 영숙 씨한테 말 걸어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고 한 게 뻔히 있는데 옥순한테는 내가 다른 사람 못 알아본다고 하면서 2명 알아보면 재는 것 같다? 너무 정말 이중적이라는 거죠. 옥순이한테 티 안 나게 영숙이한테도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저번 주인가 그때. 그래놓고 지금은 아닌 척해. 속이면 안 되지. 그리고 옥순 씨가 이제 대화하는 거 힘들다고
가지고 막 힘들다고 했는데 그때 상철 씨가 웃는 게 정말 너무 이상했어요. 기괴했어. 제가 상철 씨 웃을 때마다 저 사람은 웃는 게 왜 저렇게 비호감이고 혐오감 들게 웃지? 웃을 때마다 정말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웃는 게 저 상철 씨야말로 광수 씨가 뭐 사회적인 가면을 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상철 씨가 가면 쓰는 사람이에요. 가면 쓴 사람의 웃음이죠. 상철 씨야말로. 본인의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본인의 있는 본성을 숨기고 가면 쓴 채로 쳐웃는 그런 웃음소리.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상철 그 광수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자기 수준대로 보는 거예요. 또 옥순 씨는 이제 빨리 말을 정리하고 그래 일단 네 말은 뭔지 알겠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자는 식으로 만약에 잘 되면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그 말이 꽂혀가지고 상철 씨는 내 꿈은 전 세계에 집 한 채씩 사는 게 꿈이라고, 그리고 나사 들어가는 게 목표다, 미국 시민권, 영주권, 이민 다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철 씨가 나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집 한 채씩 사는 거, 이거는 제가 아이돌이 되는 거랑 비슷한 확률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연습생이 돼가지고 연습생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기획사에 계속 이렇게 오디션 보고 춤 연습하고 해가지고 나이는 있지만 저는 아이돌이 될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하이브에 입사해가지고 하이브에서 슈퍼 아이돌이 될 거예요. 이런 느낌이야. 터무니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 세계에 집 한 채씩 사는 것도 기가 막힌데 나사에 들어가는 게 목표래. 옥순 씨 무시하는 거야? 자기가 그런 말 하면은 홀라당 넘어올 것 같았나? 저는 이런 얘기를 옥순 씨가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도 이상했어요. 내가 옥순 씨였으면은 아니 상철이 너 불과 몇 분 전까지는 다 그만두고 서울 올라와서 나보고 먹여 살리라며, 육아는 내가 할 테니까, 그런 소리 처한 애가 갑자기 나는 나서 가는 게 꿈이고 전 세계 집 한 채 산다고? 이게 뭐 천하의 개소리야 이게. 말이나 말던가. 불과 몇 분 전까지 나보고 먹여 살리라며 내가 육아할 테니까 만약에 서울 올라오게 되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전 세계 집 한 채 사고 나사를 들어가? 뭐야? 이 나사나 쪼여. 나사나 쪼이라는 거야. 나사나 쪼이고 있지 무슨 나사를 들어가. 옥순 씨가 그 서울 와서 애 키운다 해놓고 무슨 나사냐고 하면서 또 웃었어요. 옥순 씨도. 저는 눈치가 좀 있는 사람이면 사실 옥순 씨가 은근히 이 사람이 좀 나를 밀어내는구나,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거절하는구나 알만한 그 뉘앙스의 그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으면은 그냥 옥순 씨랑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멀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상철 씨는 눈치도 없어요. 우물한 개구리이기 때문에. 내가 짱인데, 내가 제일 남자들 중에 인기도 많고 내가 나 정도면은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텐데, 그런 내가 옥순이 좋아하는데 그 옥순 씨도 보니까 나를 밀어내지도 않네 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인터뷰 때 뭐라 했냐면은 옥순이가 다 포용 가능하다고 말해줬다, 되게 만족스러워했다 이렇게 또 인터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순 씨가 확답을 못 줬어도 나는 마음이 편해졌다고, 내가 즐겨도 되겠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뭔가 좀 상철 씨한테 좀 너는 너무 어리다, 너랑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그런 뉘앙스의 얘기도 옥순 씨가 한 게 좀 있었는데, 그냥 상철이는 옥순이가 좀 나한테 확답을 지금 못 줄 뿐인 거지 옥순이가 나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옥순이가 그 말을 그냥 들어줬을 뿐인데도 상철 씨는 옥순이가 나를 좋아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상철 씨 같은 이런 남자한테는 여자분들이, 우리나라 여자분들 막 대표 표정 이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경멸하는 표정. 막 이런 표정 해야 돼. 남자가 말도 못 걸게. 그래, 그렇게 딱 선을 그어야지. 옥순 씨가 자꾸 웃어주고 다 받아주니까 상철이가 또 헷갈려가지고 착각해가지고 옥순이 더 집요하게 못 살게 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옥순 씨도 본인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옥순 씨가. 그리고 방송에서는 상철 씨랑 옥순 씨랑 대화하는 게 뭐 한 5분, 10분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시간을 대한대요, 1시간. 무슨 옥순 씨는 뭐 상철 씨 같은 이런 사람한테 1시간이나 대화를 붙잡혀 있어. 거절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특히 남녀 사이에는 애매한 게 제일 나쁜 거예요. 1시간이나 이렇게 뭐 들어주고 있어. 1시간이나. 저는 옥순 씨가 이렇게 상철 씨 같은 이런 사람한테 끊어내지 못하고 1시간이나 끌려다니고 1시간이나 얘기 들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려 9살 연하한테. 저는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약간 미련한 쪽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빨리는 대화하고 나서 옥순 씨가 자기 숙소로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기빨리고 힘들다고 하면서 영자 씨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맥주도 한 잔 마시고. 근데 영자 씨가 옥순 씨한테 상철보다 광수가 낫지 않냐고, 상철보다 광수 아니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영자 씨도 옥순 씨한테 딱 아는 거죠. 아니 옥순 언니 어차피 광수잖아. 근데 뭐하러 상철이 때문에 이렇게 기빨려하고 힘들어해? 영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옥순 씨는 모든 경우의 수를 두려고 한다고 하면서 경수까지도 알아보려고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가 참 이것도 성격이 팔자야. 인기는 우리 취하다 보면은 상철 씨 같은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완전 진짜 피 보는 거예요. 영숙 씨처럼 단호한 게 있어야죠. 오늘 랜덤 데이트에서도 옥순이랑 상철이랑 이렇게 둘이 되어버립니다.
옥순 씨는 경수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게 옥순 씨가 이 오늘 데이트 선택에서 경수를 원한 것도 정말 옥순 씨도 좀 빌런이야. 3일차인데 다른 사람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경수한테 그렇게 마음도 없었고 심지어 저번에 다들 데이트할 때 경수 씨랑은 맨날 싸울 것 같다고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상철이랑은 대화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경수랑 데이트하고 싶대. 이것도 옥순 씨도 빌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옥순 씨가 그렇게 지금 인기녀 놀이 하려고 하니까 상철 씨로 인해서 벌 받는 겁니다. 오늘 랜덤 데이트에서 상철이 걸리는 거 보고 야 진짜 이게 참 옥순이 벌 받는구나 싶었어요. 오늘 상철 씨가 인터뷰할 때 그 랜덤 데이트에서 이제 옥순이랑 된 거에 대해서 옥순이가 진지하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볍게 하라고 했었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너무 심장이 철렁하고 기대도 하나도 안 했었는데 이어져서 부담되고 혼란스럽다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터뷰할 때도 저번 주에 옥순 씨가 진지하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 말에 상철 씨가 되게 정색하면서 옥순 씨 쳐다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전날에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 나눠솔 시간순으로 보면은 전날 저녁인가 그때. 근데 상철 씨는 그거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마음에 담아두고 하루 이상 계속 이제 곱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 중에 여자들보다도 더 속이 좁고 기질 자체가 아주 쪼잔한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삐지고 뭔가 그냥 못 넘어가는 사람들 걸러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옥순 씨도 상철 씨랑 랜덤 데이트 걸리니까 뒤늦게 여자 출연자들한테 대화 많이 해보니까 현실적인 그런 것 때문에 호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으면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거지. 선을 긋던가. 계속 받아주면서 힘들어하면 어떡해. 그리고 옥순 씨가 정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잘못된 게 상철 씨한테 에너지 쓰느라고 다른 남자들한테 에너지를 못 써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상철 씨 같이 이렇게 9살 어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애 때문에 내 에너지와 감정 소모를 왜 이런 사람한테 다 쓰냐 이거지. 그러면 본인이 착하게 나오나?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뭐야? 미련하게밖에 안 보여요. 전혀 착해 보이지도 않고. 누가 봐도 옥순 씨는 광수 씨 상철 씨한테 그렇게 큰 마음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9살 어린애한테 이렇게 휘둘려. 그리고 영자 씨도 보면은 좀 옥순 씨가 인기녀 놀이하고 여우짓 한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옥순 씨가 영자 씨한테 막 얘기하는데 영자 씨가 등 돌리고 이렇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듣는 듯 마는 듯 하면서 하더라고. 이제 영자 씨도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아. 옥순 씨가 여우짓 하고 있다. 옥순 씨가 인기녀 놀이 하고 있다. 영자 씨도 좀 이제 좀 느낌이 오다 보니까 옥순 씨가 뭐 말을 하고 있어도 딴 데 보고 얘기해요. 딴 데 보고. 일단 나는 솔로 아니니까 그리고 뭐 옥순 씨랑 영자는 같은 막상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은 영자 씨가 그렇게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옥순 씨 같이 이렇게 남자들한테 다 골고루 여지주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영자는 영철이 말고는 딱히 다른 남자 알아보려고도 잘 안 하긴 하잖아요. 지금 오늘 이제 그 상철하고 옥순하고 데이트 하게 되니까 상철 씨가 옥순 씨한테 뭐 미쳐버리겠다 완전 미쳐버리겠던데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옥순 씨가 그거에 대해서 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헐이라고. 그 마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옥순 씨가 선을 못 긋고 있다 보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죠. 헐이라고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자가 이제 나한테 표현하는데 여자분이 헐이라는 반응하면은 그렇잖아. 헐이라고 반응하면은 끝난 거잖아. 그리고 오늘 핸드크림도 상철 씨가 자기가 이제 핸드크림을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비빈 거를 옥수한테 발라주려고 하더라고. 출연자들 다 있는 데서. 근데 상철 씨가 막내거든요. 남녀 출연자 다 합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옥순 씨가 물론 거절을 했는데 상철 씨가 그렇게 무리수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부러 광수가 옆에 있으니까 더 오버한 것 같았어요. 광수가 바로 대각선에 앉아 있었거든요. 광수 보란 듯이 일부러 더 그렇게 한 것 같았어요. 이게 보면 옥순 씨도 한편으로는 광수라는 목표를 따기 위해서 상철이를 이용하는 느낌? 질투하게 만들려고. 내가 너무 광수한테만 직진하면은 쉬운 여자 같고 재미없어하고 금방 질려 같으니까 일부러 상철이를 이용해가지고 광수를 긴장시키려고 하는 느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상철이는 옥순이가 그렇게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 모르고 그냥 옥순이가 나한테 관심 있구나 싶어가지고 더 이렇게 직진하고. 근데 이게 광수 있는 데서 상철이가 핸드크림 발라주려고 그러고 옥순씨도 역할극으로 서로 달링이라 그랬나요? 헌이라 그랬나요? 막 이렇게 했잖아. 이게 일부러 광수 자극하려고 한 것 같아. 일부러 광수 들으라고. 허니, 달링! 일부러 상철이 이용해서 광수 자극하려고. 아니라니까 그게 또 먹혔어요. 광수씨가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뭐 옥순씨 따로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옥순씨한테 너무 질투나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러고. 옥순씨가 좋게 말하면 영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상철이가 또래보다 잘 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옥순씨는 콧방귀도 안 끼지. 치과의사 원장이 있는데 애초에 옥순씨는 마음속에 그 광수인데 광수 치과의사 원장인데 내가 치과
치과의사 원장 사모님 될 수 있는데 어딘지도 모르는 고흥에서 나사나 쪼이는 애가 나사 가겠다 그러고 있고 자기가 또래보다 잘 본다 그러고 웃기지도 않죠. 옥순씨 그 나이도 많아. 옥순씨가 지금 30대 후반인가요? 속안에 구렁이가 몇백 마리가 있는 나이대인데 그 정도 나이면. 아무튼 광수씨가 옥순씨 불러내가지고 너무 질투나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광수랑 옥순씨랑 그 잠깐 이제 숙소 앞에서 그런 얘기 잠깐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상철이가 달린 갑시다 이래요.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그 놀래더라고. 갑자기 확 끼어들어가지고 달린 갑시다 하니까 뭐 이런 싸가지가 있어. 기본 매너가 없어. 아무리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달린 갑시다 하고 말을 끊어버리는 게 이게 끼어들면서 말을 끊는 게 이게 말이 맞아요? 제가 광수였으면은 따로 불러줘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광수랑 옥순이랑 대화하는 거 말 끊고 상철씨가 옥순이랑 데이트하러 갑니다. 가는 차 안에서 아까 말 끊어서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했어요. 광수랑 옥순씨랑 대화하는데 말 끊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몰랐다고 하면서 누구랑 대화하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제 광수였다 이렇게 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했는데 이것도 너무 비열해. 일부러 끄는 거잖아. 알고 끄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포장하는 게 정말 상철이 비겁하다. 그것도 멀리 있지도 않았어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았어. 근데 뭐 몰라가지고 그냥 이제 말 걸었는데 그게 뭐 말 끊게 된 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데이트 도착하자마자 아직 식당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저번에 얻어먹었으니까 내가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보고 역시 아직 식당 들어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겠다 이러고 있어. 남자끼리도 정 떨어져요. 뭘 그걸 아직 밥 먹기도 전에 식당 들어가기도 전에 사겠다 얘기를 해. 물론 MC분들은 출연자 보호를 위해서 좋게 포장해 주던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진짜 그 간장 종지 짜치고 쪼잔한 거. 그러면서 정하고 들어가는 게 편하대요. 식당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사겠다고. 이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상철이가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 꼴랑 그거 밥 자기가 사는 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상철이가 바랬던 반응 이런 거겠죠. 사주는 거예요? 고마워. 막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겠다. 이런 거. 이렇게 참 짜치냐. 그래서 옥순씨도 기가 막히잖아요. 옥순씨도 거의 한 40년 사셨는데 38년 39년 사셨는데 태어나서 처음이었을 거야. 식당 들어가기도 전부터 내가 계산하겠다고 하는 거 이런 사람. 그래서 옥순씨도 기가 막혀서 누가 계산할지 정하고 들어가는 게 편하냐고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철씨는 나는 원래 이렇게 계산 먼저 누가 하는지 정하고 들어간다. 아니면 이번에만 그렇다. 아니면 원래 안 그런다. 이렇게 대답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상철씨는 뭐 구구절절 자기가 뭐 선배랑 친구랑 후배랑 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철씨는 약간 잠깐 뇌정지가 왔던 것 같아. 원래는 내가 잘 사요. 내가 원래 밥도 사고 이래요. 이렇게 말을 할까 하는데 사실은 안 그러니까. 그래서 상철씨는 또 진지한 얘기 물어보고 싶은 거 많다고 해서 또 이제 진지한 얘기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상철씨는 옥순씨랑 대화할 때도 광수랑 무슨 얘기 했는지 궁금하다면서 물어보고 그리고 또 숙소 앞에서 또 광수랑 무슨 얘기 했냐고 아침에 또 무슨 얘기 했냐고 계속 그런 거를 집요하게 물어봐요. 이게 얼마나 이 짜친 행동입니까? 아무리 31살이 하더라도 11살도 안 그랬대. 11살도. 그래서 옥순씨도 상철씨가 이렇게 계속 이상한 질문하니까 네가 궁금해한다고 내가 다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보면 정말 상철씨가 많은 그런 경험치가 있어가지고 나이는 어리지만 성숙한 사람. 그러면 진짜 멋있어요. 근데 상철씨는 나이는 어린데 또래들보다도 훨씬 어리고 미성숙한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성숙한 척하는 사람만큼 재수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눈에 다 보여요. 그냥 지적을 안 할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제 혐오감 들고 비호감이고 그거를 모르는 거야. 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데. 전혀 상철씨는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척 엄청나게 이제 막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옥순씨가 진지한 얘기 너무 이제 힘드니까 뭐 이제 가볍게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뭐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철씨가 오늘 막 무리수를 많이 던지더라고요. 뭐 기억도 안 나. 젊은이랑 영이랑 누가 더 어리냐 이런 거. 그런 거를 재밌다고 말하는 거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순위 변화 없냐고 물어본 거. 나는 순위 변화 없냐고 광수가 물어봤을 때 대답해줬는데 광수는 내가 광수한테 순위 변화 없냐고 물어보니까 광수는 나한테 대답 안 해줬다 하면서 이제 헌담을 시작합니다. 헌담. 4대1 데이트할 때도 나가실 거죠?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때도 광수가 나를 무시하더라. 그래서 나는 마음에 상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광수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먹으려고 이제 옥순씨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없어 보이는 말을 한다고?
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광수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 이미지 깎아먹는 말, 이거를 이제 옥순한테 일러 바친다고? 이거는 저는 상철 씨가 예상은 했지만 옥순한테도 광수한테 또 뒷담화하겠구나 예상은 했지만은 진짜 여태까지 나왔던 나는 솔로 남자 출연자 하남자들이 많은데 그 하남자들 중에서도 왕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나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은 게 아니라 광수 때문에 상처받았대. 이게 얼마나 진짜 사람이 없어 보입니까? 같은 경쟁하는 사람을 너무 신경 써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반응 안 해줬다고 상처받았다고 그걸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얘기하는 그런 정말 진짜 저는 정말 최악이라 생각해요. 제가 여자라면은 혼자서 알아서 회 뭐 매운탕까지 먹고 오든가 말든가 하고 나는 먼저 가겠다고 같이 오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같은 차에 타는 거조차 싫어. 너무 싫어. 그러면서 나는 손을 몇 번이고 내밀었는데 광수가 무시했대요. 쥐가 뭔데? 상철이가 손을 내밀면 잡아야 돼? 그러면서 광수가 나를 견제하면서 막 할 만큼 뚜렷한 목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광수가 나를 견제한다 이것도 자기를 약간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수 깎아내리면서 광수가 나를 견제할 정도로 내가 그만큼 광수랑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기를 쓰고 아무리 뭐 자기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그렇게 뭐 말을 많이 해도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상철씨가 오늘 그 밑바닥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게 옥순 너한테 나에 대해서 광수가 어떤 얘기를 할까봐 걱정된다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상철이가 자기 수준이 그 정도니까 광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광수는 오늘 인터뷰할 때도 상철이를 뭐 견제하거나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 오히려 상철이가 그렇게 옥순이 많이 붙잡아 놓는 거에 대해서 옥순이가 힘들까봐 우려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상철이가 광수를 씹어대니까 옥순 씨는 너무 우리 둘 얘기만 하느라고 광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광수를 배려하지 못한 게 그게 잘못인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삐지더라고. 광수 편들었다고. 옥순이는 이제 상철이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상철이가 너무 나를 이제 붙잡아 놓고 있다 보니까 광수 씨가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 들어가지고 한 건데 상철이는 그냥 그 옥순한테도 그렇게 삐지는 거예요. 내 편 안 들어줬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그게 짜치고 한남자 같고 꼴보기 싫고 재수없고 상종하기 싫고 겸상하기도 싫고 그런 건지 이제 상철 씨는 모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내 편 안 들어줘?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무튼 옥순 씨가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상철 씨가 인터뷰할 때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가지냐. 내가 좀 더 광수보다 노력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거다. 옥순이가 혼자 있을 때 대화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상철이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자꾸 상철이가 틈만 나면은 옥순이 혼자 못 있게 하고 계속 데려가가지고 1시간이고 뭐 30분이고 붙잡아 놓고 있는데 선택할 때 말고는 계속 상철이가 옥순이 데려가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시간을 안 줘놓고 내가 광수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옥순이랑 이렇게 한 건데 광수가 그렇게 대화 신청하면 되는데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비겁하다. 이렇게 상철 같은 사람들은 반대로 광수가 상철같이 계속 옥순이 붙잡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또 더 씹어대고 대놓고 막 광수한테 들이대고 그러고도 남아요. 본인이 이제 그런 일 당하면 못 견디는 사람인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적극적이다. 내로남불이 전형이죠. 그리고 이제 다 식사 마치고 계산할 때 내가 사도 될까요 하면서 옥순한테 얘기했다 허락받았잖아요. 와 진짜 내가 여태까지 나는 솔로 계산하고 이런 걸로 정말 진짜 별론인 사람도 많이 봤는데 상철씨가 압도적 1등. 식당 들어가기 전부터 자기가 계산했다고 했잖아. 계산하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짜치게. 계산하면 되는 건데 옥순하고 같이 계산대 앞에 가가지고 제가 사도 될까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냐. 다 생색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색내는 거. 옥순 씨는 계산할 때 이거 제가 계산할게요 그냥 먼저 가버려가지고 계산해버렸잖아요. 역시 상철 씨가 얻어먹는 건 기가 막혀. 자기가 계산하는 거는 계속 내가 돈 낸다 내가 돈 내는 거 있지만 내가 이거 얼마 나는데 이거 내가 돈 냈어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 진짜 너 진짜 대단한 돈 쓴다. 평소에 돈을 안 써버릇하니까 이런 거에 벌벌 떨고 생색 내는 겁니다. 평소 때 남한테 돈을 써봤어야지. 그리고 나서 또 차에 타가지고 카주인가 그런 악기 연주하면서도 온갖 그 생색을 내요. 뭐 자뻑이야 자뻑. 이게 뭐 진동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이런 원리로 연주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누가 보면은 뭐 무슨 명분대라도 나온 줄 알겠어. 그러면서 악기도 그 카주라는 악기를 자기가 독학했다고 하고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그 독학했다는 얘기를 하냐. 악기를. 자랑이다. 자랑이야. 그래놓고 이제 그 차 타고 가면서 아까 옥순 네가 광수 편드는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그것도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상철 씨는 못 넘어가요. 이게 성격. 지금 옥순 씨가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된다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꼭
꼭 확인을 합니다. 왜 광수 편들었냐면서. 정말 피곤해요.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남출들 중에 가장 좀 쉽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뭔가 쏘로쏘로님 말씀처럼 역대 최악의 남출들의 그런 것들이 뭔가 이제 뭉쳐진 것 같은, 나쁜 게 모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여러분, 돈이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의 외모, 행동, 그런 자세, 옷 입고 있는 것들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굳이 내가 뭐 돈이 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이미 압니다. 대화하다 보면. 대화하지 않아도 느낌을 알지. 근데 꼭 돈이 애매한 사람들 혹은 돈이 없는 게 걸릴까봐 두려운 사람들이 자기 돈 자랑하는 거예요. 상철 친구 한 명도 없겠죠? 상철 씨 같은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착해서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좀 약간 꼴통기가 있어가지고 듣기 싫으면은 뭔가 피해버리고 약간 좀 싸가지 없는 게 좀 저는 있는데, 착해가지고 그걸 못 끊는 사람들이 있어. 가스라이팅 그냥 당해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철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사람들.